그러면 여러분하고 또 할 건 뭐냐면 이제는 연인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연애 성적표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연애 성적표를 제일 많이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중에 샘플. 그러면 한번 볼게요. 90점인데 40점이래요. 그러니까 총점 6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술만 마셔서 80점, 0점. 욕을 썼어요. 저건 진짜 헤어질 때 별로였나 봐요. 바람. 네, 바람이었대요. 바람났네. 네, 근데 그래도 출석률은 좋았어요.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여기 C 40점 별로였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헤어졌나 봤더니 뭘까요? 해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잊고 있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공통점 뭘까요? 영희의 공통점을 찾아야 다음 연애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대 안 하는 게 시간 지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하면 더 실망을 할 것 네. 같아서 또 그것도 느껴지네요. 혹시 데니안 씨는 근데 이분은 사람을 만날수록 뭔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조금씩 파악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디서 그렇게 느껴지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외모만 보고 사귀었던 것 같고 처음에 외모만 사귀었다가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업? 네, 직업. 직업만 보고 사귀었는데 이제 성격은 안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씬은 사실 외모는 둘보다 좀 부족하지만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무뚝뚝하지만 잘 챙겨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는 되게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D는 근데 오히려 딱 나온 것 같아요, 답이. 답이요. 총점이 딱 나오잖아요. 네. 술 마시면 개가 되지 않는 해외 나가지 않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일단 술 마시면 이게 약간 개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이직이나 멀리 이제 약간 기러기 아빠 스타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딱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을 때 이분은 술 먹는 분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처음에 술 얘기 한번 꺼내보는 거죠. 얼마큼 드시는지 미리 한번 살짝 테스트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이분은 다정다감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남자든 여자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연애 스타일 좀 얘기해봐드렸는데요. 워낙 많지만 형을 딱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거북이형, 토끼형. 연애를 조금 길게 하는 분, 그거를 거북이형. 그리고 연애를 좀 짧게 하는 분, 토끼형. 근데 이 거북이형하고 토끼형이 연애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늦었어요. 그럼 뭘까요? 토끼형은 또 늦었어? 또야 이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나오지. 날 또 기다리게 만들어? 근데 만약에 거북이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번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자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 오빠 나 늦어서 어떡해? 그랬더니 우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여자친구를. 그러더니 너 나 만나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고 맞구나. 이쁘게 하느냐고 시간 투자 많이 한 거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할 정도면 싹수가 돌아네. 그 여자친구는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맞아 오빠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오빠 만나려고 더 일찍 올게. 그게 뭘까요? 말하면 존중해주니까 한 사람이 또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보다 보면 거북이형 대화법이 있고 토끼형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걸로 또 헤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특히 토끼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혹시 내가 토끼 아닌가?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토끼인 거지. 내가 만약에 거북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토끼로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거북이로 대화를 열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짧게 스쳐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도 아닐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있다 보니 편안하네?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때 결혼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실수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거북이 꼭 찾길 바래요. 선생님 하나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는 연애하면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를 좋아해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제가 또 좋아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거 행복한 연애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를 네.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누가 먼저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는 상호 존중이에요. 둘 다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먼저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럼 10이에요. 나는 0이에요. 그럼 10대 빵이잖아요. 그럼 뭔가 짝사랑 같지 않나요? 근데 점점점 내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10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럼 0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움직일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싫어질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분명히 맞춰가면서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연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0대 빵이지만 9대 1, 8대 2 그다음에 점점 좀 줄어나면서 저는 5대 5로 갔을 때 연애가 상호 존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 짝사랑이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좀 판단을 해서 그 대화법도 거북이형, 토끼형 연습을 많이 하면서 한번 자기가 거북이형이 먼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마 거북이형이 될걸요? 그러면 거북이가 거북이로 오는지 나는 거북이를 얘기하는데 자꾸 토끼로 오는지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짝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아, 더 좋아요? 네. 네, 그러면 키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키스에 대해서 남자들의 반응을 한번 적어봤어요. 애들이 적어줬거든요. 너무 놀란 건 바로 손의 위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시선 처리. 그리고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 하는 거라 힘들었다. 키스했는데 진도 더 나가도 되겠나 말겠나 생각을 하면서 키스했대요. 토끼네요. 네. 키스에 대해서 여학자 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상했대요. 기분 안 좋았대요. 징그럽대요. 드라마하고 전혀 반대였대요. 그러고 지겹대. 그리고 환상하고 다르대요. 땡땡땡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다들 뭘까요? 환상이 있다 없다? 네, 키스에 대한 환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어떠세요? 남성들은 주로 뭘로 많이 적었어요? 앞으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네. 그리고 기술적인 걸 많이 적었어요. 네네. 그러면 여성들은 뭘 위주로 많이 적었어요? 느낌, 감정. 그래서 스킨십에도 존중과 예절이 필요해요. 그러면 스킨십에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악수 한번 볼게요. 한번 악수. 그럼 뭘까요? 제가 먼저 손 내밀었죠. 네. 그럼 오면 이게 동의예요. 이게 상호 존중, 비언어 존중. 근데 내가 손을 내밀는데 만약에 안 왔어요. 그럼 어떡한다? 동의 안 한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손대요. 그러면 그냥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면 돼요.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손 잡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언어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예절과 존중을 하는 거죠. 어떤 뽀뽀는 10대 빵도 있어요. 뭔가 일방적인 키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늘 드라마나 텔레비 보면 막 팍 벅치고 그럼 거의 10대 0이거든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상대방이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늘 밀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선택은 뭐다? 둘 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럼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대1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건 연인끼리. 연인끼리는 9대1 법칙이 알딸딸 달달달 하는 연애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바로 9대1은 뭘까요? 상대방이 어디까지 온다? 90%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여기서 딱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거리 존중이에요. 그래서 키스할 때 예전에 첫 번째 눈을 지그시 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먼저 쳐다봐야 되잖아요. 키스할 거라는 비언어를 줘야 되거든요. 지그시 쳐다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가올 때 상대방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뭘까요? 여기서 바로 연애의 거리에 여기서 기분이 묘하게 쿵쿵쿵거려요. 왜? 늘 10대 빵으로 오는 거 봤다. 여기서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떡하지? 왜 안 오지? 더 오지? 왜 안 오지? 갈까? 말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여자도 저 남자도 날 좋아하나 봐. 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상호 존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부끼리 할 때 10대 0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딱 멈춰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탁 와. 벌써 이렇게. 연습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9대1이 8대2가 되면서 5대5가 됐을 때 연인끼리도 상호 존중이 거리 존중, 키스 예절도 될 것 같아요. 스킨십 예절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더 좋아요? 성관계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각자 떠오르는 단어 있을 텐데요. 어우, 네. 혹시 김상중 씨는 어떤 생각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종족 번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은 저는 성관계란 교감이다. 라고 얘기하고 교감이다. 싶네요. 교장 아니고 교감이래요? 너무 썰렁했네요. 이러니까 개그맨들이 웃긴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한국인들의 성생활 만족도 현재 너무 낫다. 일본 너무 낫다. 일본이 더 나죠? 일본이 현재 인도가 네 여기 보실 게 보면 거의 어느 나라 쪽이에요? 아시아 쪽이에요. 분명 아마 가부장 사고 방식이 연애에 대해서 많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서적 교감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 성보다도 정신적 그 성을 더 원하는 그럴 때 이 교감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아닐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즐겁고 서로 행복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변기수 씨는 나중에 자녀분 교복에 콘돔이 나온다면 저희 애들이요? 상상. 이렇게 질문 받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좀 너무 놀라서 놀랬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일단 진짜 충격을 받긴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살펴볼 것 같아요. 어느 제품인지. 이게 왜냐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니까 현실은. 그리고 이게 제품이 튼튼한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왜냐면 이게 와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질문으로 받았을 때도 충격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진짜 보면 한 시간 동안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하죠. 예. 아니, 어머니 하셨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뒤에 해주셔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혹시 신보라 씨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놀랄 것 같은데 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따로 만나가지고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데이트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쩍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남자친구 생겼냐? 여자친구 생겼냐? 이거 어떻게 이게 교복이 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경험이 있냐? 그래서 없다. 정말 없었거든요. 없다 했더니 만약에 네가 관계를 갖게 되면 써라 콘돔을.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가 돼서 자식 교복에서 나왔다면 저는 70%는 걱정, 30%는 안심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마찬가지인 게 중요기는 없겠지만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냐면 그렇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자기가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성교육을 했어요. 근데 5학년 때 뭐냐면 이렇게 캠프를 갔어요. 그때 영화를 틀어줬나 봐요, 학교에서. 근데 그 영화에 나왔던 게 콘돔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콘돔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콘돔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 성교육 강사 아들이 있다며 네가 나와서 설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5학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 거기를 음경이라 그러는데 하얀 고무 같은 걸 씌워서 정자, 난자가 못 만나게 하는 걸 콘돔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기를 안 낳으려면 콘돔을 껴야 된다. 그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럼 어때요? 제대로 잘 정보를 줬나요? 아, 그래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듣더래요. 못 알아듣지. 정자와 난자를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만나야 돼. 만나게 해야 돼. 왜 못 만나게 해? 정자, 난자 만나서 임신, 출산, 결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안 돼. 만나면 안 돼. 콘돔 껴야 돼. 또 애들은 안 돼. 임신 시켜야 돼. 우리 애는 임신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답답했대요. 5학년이요? 네. 그건 뭐냐면 바로 학교에서 무슨 교육했다?
정자, 난자, 임신, 출산. 만나는 것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가 100세 평생 살 텐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러면 너랑 성관계를 가질 거야. 맨날 임신할 거냐고. 정자, 난자 맨날 만날 거냐고. 정자, 난자 맨날 안 만난다. 계획 임신해야 된다고. 계획으로 피임해야 된다고. 너랑 파트너랑 언제 애를 낳을 건지 그때만 콘돔을 벗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 평생 너의 친구는 콘돔이다. 그게 여성한테 배려고 너도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해야 된다. 그러면 넌 뭘 배워야 돼? 콘돔, 피임. 우리 애는 그 교육이 되고 나서 가르친 건데 모든 애들은 정자, 난자, 임신. 바로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피임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임신하는 것만. 바로 성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죠. 콘돔, 누가 먼저 말해야 할까요? 둘 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떨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요? 여러분 정답은 다 알아요. 둘 다 말해야 되는 거. 근데 현실은요? 어떨까요? 둘 다 말하자. 이것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연인 관계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툼을 일어나는 걸 봤어요. 특히 뭐냐면 남자가 먼저 말하면 여성이 좀 편하겠죠. 왜? 먼저 자기가 책임감 있게 얘기해요. 근데 남자가 먼저 말했을 때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도 있다 없다. 벌써? 나랑?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얘 뭐지? 진도가 너무 많이 빨리 나가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그럼 어떤 남자를 볼까요? 와, 역시 개념 있는 여자. 근데 어떤 사람 볼까요? 얘 왜이지? 이거 이상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어떤 정보와 어떤 경험과 어떤 많은 걸 아냐에 따라 상대방을 오해하더라고요. 분명히 답은 아는데도.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뭘까요? 둘 다 말 안 해. 근데 우리는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피임도 안 가르쳐주면 말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연인이라면 분명히 먼저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서로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챙기는 건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콘돔을 더 안 챙긴 것 같거든요. 사랑한다면 콘돔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말한 거 가지고 존중해 줘야죠. 그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세상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서로 말하고 존중해 주고.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혹시 여자분들 콘돔 어디다가 보관 많이 할까요? 네, 지갑 많이 나오네요. 아니면 또 뭐 한다고요? 그 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에다가 키박스인가요? 거기다가 보관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열을 많이 받거든요. 차 운전하다 보면요. 열이 뜨겁고요. 그리고 또 뭘까요? 분명히 지갑에 주머니 뒤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고무고 라텍스로 만들고 비닐 포장이 돼 있지만 얘가 녹을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원래 써 있어요. 실옷 보존이라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혹시 콘돔 케이스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요? 콘돔에도 케이스가 있어요. 콘돔 케이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담배 케이스처럼 이렇게 콘돔 케이스가 있다고요? 네, 담배 케이스처럼, 안경 케이스처럼 콘돔 케이스요. 네, 제가 콘돔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어. 이쁘다. 네, 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가지만 갖고 나왔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좀 보이시는 점 왠지 러브박스라고. 네, 러브박스고 또 이렇게 콘돔 케이스에 여기 안에 한 3개 내지 5개가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돔이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그래서 콘돔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우리 몸에다 쓰는 거고 둘이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까 말한 데 지갑이나 차나 가방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콘돔 케이스가 있어서 얘가 보존을 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어디서요? 데니안 씨한테 드릴까요? 사실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이거 파는 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좀 이게 있으니까 덜 부끄러워요. 덜 부끄러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성인 용품, 이렇게 건전한 성인 용품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성관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나와 상대가 모두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결정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의식이 있었나 없었나 꼭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인지, 제가 볼 때는 술 먹고 아니면 내가 알딸딸 기분, 그리고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닌데,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원해서 혹시 내가 배려하는 거, 일방적인 스킨십, 일방적인 키스, 거의 그걸 뭐라 그러죠? 데이트 폭력이라 그래요. 경찰청 통계에서도 데이트 폭력 건수가 거의 4,848건. 작년에 비해서 26% 증가했어요. 신고율도 높아진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데이트 폭력일지, 해코지해야지만, 아니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근데 작은 것부터 봐야 돼요. 우리는 다들 이렇게 맞아야지만, 때려야지만 심각하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의사 전달 안 하는 것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유형들 한번 볼 텐데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분이 있고요. 많은 양, 통화 내역, 그리고 헤어스타일, 옷차림 강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날마다 만나자거나 기다리지 말라면서 기다리고, 앞뒤가 안 맞거나 만날 때마다 네. 그러면 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먹거나, 저거 진짜 쉽지 않네.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참 잘 봐야 돼요. 저는 10번 많이 보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파트너한테 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잘할 때 순간 뭐지 이거? 왜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하지? 네, 이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그냥 너 내려, 뭐 너랑은 알아서 와,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문 콱 닫고 그냥 나가버린던가. 아니면 핸드폰 잠적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문으로 발로 차거나 물건으로 직접은 못 때리는데 바로 벽을 치는 거죠. 바로 옆에 확 치거나, 아니면 물건을, 핸드폰을 던지거나. 데이트 폭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땡땡이다. 뭘까요? 데이트 폭력을 막는 건 다 같이 따라할게요. 인지. 내가 인지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폭력 상태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악순환 고리도 한번 볼게요. 특히 폭력의 악순환은 뭐냐면 긴장 상태를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수없이 많은 작은 것들을 신호를 줘요. 그럼 긴장하잖아요. 혹시 헤어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럼 내가 이것만큼 안 해야지. 내가 옷차림을 바꿀까? 나도 전화를 많이 할까? 왜? 나를 통제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요.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뭘까요? 폭발을 해요. 폭발하면 뭘까요? 이제 뭘까요? 이제 전기 충격을 준 거잖아요. 도망가요? 못 가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더 무섭게 느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니까. 왜냐면 죽여버리겠다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뭔다? 죽일 것 같은 공포심은 있다 없다. 너 회사 못 다니게 할 거야. 회사를 내가 다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무기력에 빠져요. 그래서 다시 또 붙잡아. 아니야, 내가 그때 미안해서 내가 술 먹은 거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나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걸 또 받아줘요. 왜? 또 잘해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으로 하는 걸 정당화시키더라고요. 나의 소유물로.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라 뭐다? 폭력이에요. 더 나아가 범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부모님들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꼭 경찰,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담당하는 여성단체 전화 걸어서 도움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더 안전한 데이트 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앞에 부산에서 나왔던 사건 있잖아요. 그 여자분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고한다고. 그러면서 얼굴, 인터넷 다 공개하면서 나처럼 당하지 말라고. 그게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눈물겨웠거든요. 내가 영상에다 올리고 내 얼굴을 올리는 이유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꼭 경찰 도움 받으라고. 나는 신고했다고. 아무리 두렵고 협박을 하도 신고해달라고. 그 영상이 저한테도 가슴을 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보다 보면 가해자 처벌이 우리나라는 거의 많이 없어요. 솔직히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미국의 KT법이라고 아세요? 이거 좀 유명한 사건인데요. 미국의 KT라는 여자아이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에요. 이 KT라는 이름의 여성이 남자친구가 총으로
이 살해당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전에 이 여성이 전화를 걸어요. 신변 보호 좀 해달라고. 남자친구가 날 죽일 것 같다. 전 남자친구가 자꾸 총을 갖고 온다. 자기 좀 보호 좀 해주세요. 보호 좀 해주세요. 근데 등한시한 거예요. 법 근거도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로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 반지법을 더 넓게 연인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인까지도 처벌 가능. 그래서 뭘까요? 신분 보호, 그리고 영장 없는 체포, 그다음에 총기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그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 그게 바로 케이트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종종 터지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처벌 수위를 높여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폭력의 원인은 뭘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감성. 네? 감성. 다들 감성으로 알고 있어요? 이성.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폭발해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욱해서, 화가 나서, 네가 나를 건드려서. 왜 이 말만 안 했으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감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애틀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갔는데 거기 시애틀 판사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성이거든요. 옆집, 뒷집 여자 안 때린대요. 내 부인만 때린대요. 그건 머릿속으로 때릴 사람을 이미 정해놓은 거래요. 앞집, 뒷집, 옆집 애들 안 때린대요. 우리 애만 때린대요. 그럼 한번 반대로 볼게요. 윗상사, 나보다 높은 상사 때려요, 안 때려요? 만만하게 보나요? 막말하나요? 근데 나보다 뭘까요? 아래에 있으면 만만하거나 막말하거나 함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까요?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제 조금 아셨어요?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존재다 보니 이성 가지고 교육해야 돼요. 감정 조절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안전이별이란 단어 들으셨나요? 이별할 때도 안전하게 이별해야 된대요. 많이 사귀었지만 헤어질 때도 안전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도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들 아시네요. 이별도 존중해줘야 돼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남자와 여자 파트너가 있어요. 둘이 존중해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별은요, 누군가 한 명이 싫어한 거예요. 분명히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싫어할 때, 이별을 고할 때 우리가 존중해주는 거. 카톡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너가 싫어졌어.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을 못 접었어요. 그럼 이거 존중해야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랑 나랑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것들 또 술 먹고 막 전화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싫어서 어쩌죠. 근데 분명히 다음 날은 기억 못 해. 그럼 다음 날은 막 잘해줘. 그럼 뭘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음 날은 전혀 기억 못 해. 그럼 불안하잖아요. 진짜 날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만나자마자 바로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다고. 그냥 네가 싫어졌다고. 그럼 이유를 너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왜?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해주지 않은 거니까. 맞아. 그래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나랑 진짜 안 맞는지 한 번 더 사귀어보고 더 이상 안 맞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한 번 좀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던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존중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할 건 거리 존중이에요. 잠깐만. 데니안 씨 잠깐만 무대에 좀 올려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오늘의 거의 주 기준이거든요. 보라 씨 잠깐만. 네. 네. 그러면 보라 씨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데니안 씨랑 안전하다 그리고 친밀하다는 관계 거리 좀 잠깐만 서서. 친밀한 관계. 네, 서로 아니요 뭐 친밀해요. 둘이 혹시 어느 정도의 관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요? 저희 지금 지금의 관계. 지금의 관계. 지금. 네. 지금 좀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 보시는 약간 네, 뭐 거의 초면이. 그러면 잠깐 김상주 씨가 잠깐만. 네. 네. 혹시 두 분 거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배님. 그 정도. 서로 친하신가요? 어쩌다 그런. 네, 우리는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만났고요. 네.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뭐 서 있을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으로 가시네요.
경기수 씨랑 또 보라 씨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은 또. 네. 선배 안녕하십니까? 선배 안녕하십니까? 야, 네가 내가 뭐가 돼? 야, 내가 뭐가 돼? 아유 저희 왜냐면 선배님.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이입니다. 보라 씨는 기분 어떠셨어요? 불편하지 않고 좀 흥미로웠어요. 이 거리가 어떻게 거리로서 어떤 친밀감을 또 알 수 있나? 막 이런. 누가 가장 어색했어요? 누가 가장 어색했나요? 아, 누군지 도통 모르겠네. 누가 혹시 가장 편했어요? 편한 거요? 우리 선배님이 네. 좀 이렇게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그게 아니라. 거리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가 있고 서로 상사하고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너무 무서워서 멀리 가는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부담스러운 거리가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유지하는 게 이게 존중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심리적 거리의 존중이거든요. 아니면 직급의 존중. 제가 회사를 다녔거든요. 윤대림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타자를 치다 보면 좀 오타를 냈어요. 인사고과인데 전라도 분인데 충청도로 적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한을 올린 거예요. 근데 윗분. 근데 제일 높은 회장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전무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부장님. 아이고 누가 이렇게? 이제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근데 저는 계속 듣는 거야. 차라리 나한테 오지. 내가 한 거 알고 있거든요. 내가 실수했거든. 왜? 내가 기한 올린 거니까. 이사님 방까지 왔을 때는 차라리 내가 나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입이라. 근데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까지 온 거예요. 바로 윤 대리님, 바로 제 뒤에 있거든요. 막 과장, 야, 너 윤 대리님, 막 하는 거예요. 윤 대리님이 딱 온 거예요. 이제 나다. 이제 결론 마지막이다. 근데 바로 결제판에 노란 포스트잇을 붙여서 살짝 그냥 갖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아직까지 기억나요. 뭐라고 써있냐면 송경희 씨 너무 떨지 말라고. 당신이 실수한 거 아니라고. 내가 관리자로서 오타 확인 안 한 나의 실수라고. 와. 진짜 그렇게 좋은 사람. 내가 실수한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떨지 말라고. 근데 내가 어디서 뭘 수정해야 될지 모른다고. 폴더 찾아서 수정해서 몰래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라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리고 윤대리 딱 쓰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기억나요. 우리가 반대도 볼게요. 내가 실수했는데 다 너 때문에 실수한 거라고 일부러 내가 실수 안 한 건데도 네가 실수한 거라고 덮어 씌우는 사람. 이런 분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을 인정할 때 아이들도 변하거든요. 남편과 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실수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하고요. 또 이렇게 솔직한 얘기 서로 해주고 또 마음을 나눠주고. 근데 그 실수한 걸 덮어주는 때 배려보다는 존중이잖아요. 진도보다는 진단이잖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나만의 시간이야. 바로 이게 셀프 존중이에요. 셀프 존중은 행복한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충분히 나만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세상 꿈꾸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 존중부터 꿈꾸고 다른 사람도 꿈꾸고 세상이 올바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인성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 됐고 그게 나 존중, 다른 사람 존중. 이게 어떻게 뇌가 자극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만드는가 해봤더니 아마도 신경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도널드 헤비라는 박사님께서 이런 신경학적인 모델을 제안해 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동그란 신경들 있죠. 저게 하나하나가 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볼 때 저 많은 신경들이 다 동시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 원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원을 보더라도 그 원 전체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패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자꾸만 어떤 패턴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자극을 모아서 우리가 할머니 패턴도 만들고 와이프 패턴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거가 되겠죠. 김상중 씨
여기 보면 상어와 어부인데요. 이 상어와 어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그림상으로 보기에는 상어를 사냥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아, 상어가 어부를 사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사냥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둘이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인사하는 거구나. 예, 이게 원래 이 상어가 그 그물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잡혀서 죽게 된 거를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부가 그 상어를 구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이 상어가 이 어부와 배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서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그 상어뇌는 굉장히 작거든요. 거의 우리 손바닥보다 작은,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실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얼마나 이 뇌가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연결시켜보자 노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물고기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한 횟집에 있는 혹돔이에요. 혹돔인데 보면 사람을 따르죠. 그리고 제 손인데요. 와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를 좋아하고 강아지 같이 예, 와서 이렇게 좋아하죠. 사람을 따르죠. 자, 이 혹돔이 왜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아마 주인께서 먹이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혹돔이 뭔가를 깨달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주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따르게끔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혹돔이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이 혹돔이 몇 년 전에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설마 저거 드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회로 드신 건 아니고요. 다행이다. 주인께서 정중하게 이렇게 묻어주셨다고 그러고, 뭐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또 두 번째 또 혹돔이 사람을 잘 따르는 혹돔이 나타나서 또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산에 들리시면은 이 혹돔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완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우리가 시각 자극으로 보면 요 왼쪽에 조커 분장을 한 거는 굉장히 뭐 흰색에다가 완전히 그죠? 의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자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잭 니콜슨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이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뇌에서 잭 니콜슨이라는 패턴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이게 무엇인가요? 남대문. 네, 숭례문이죠. 다른 거? 그쵸. 숭례문, 남대문, 같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각 자극이. 하나는 완성된 거, 하나는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왜 같은 남대문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이미 봤으니까. 그렇죠. 이미 뉴스에서 안 사실도 있고 그리고 남대문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대문이라는 패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건 남대문이야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패턴 완성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여러분 뇌가 정상인지 패턴 완성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자가 뜻하는 바가 뭐죠? 먼저 머리, 미래. 마루, 모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자, 이거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의 제목? 명랑. 명랑. 명량. 이제 박수 받을 정도로. 지금 일단 파악이 된 게 구지성 씨는 패턴 완성이 굉장히 빠르게 되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영화 제목 올려주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태극기 휘날리며. 역시 구지성 빠르십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맞습니다. 이것도 우울증 아닙니까? 예, 태극기 휘날리며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와. 맞추고 싶다. 진짜 맞추고 싶다. 이거 뭐야? 뭐지? 뭐야? 제가 볼 때는 김산주 씨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울증이 없어서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야? 예, 젖소 부인 바람났네라고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어느 분이 맡으셨죠? 이게 제가 알기로 1980년대 초에 거의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교 때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젖소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동물행동학과 관련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또 다른 패턴 완성인데요. 혼란스러워. 이거는 실제 논문에 나온 건데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7살 난 친구들하고 해봤는데요. 정확히 맞춥니다. 여기서 치와와가 몇 마리 있을까요? 10마리. 네, 금방 구별하죠. 여기 이게 구별이 안 되시면 정말 진찰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열 마리. 네. 컴퓨터가 이거를 구별하게 만드는 그 인공지능, 딥러닝에 관련된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다 보면은 결국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치와와랑 머핀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패턴 완성이 너무 세게 되시는 분은 여기 아까 구지선 씨 같은 분은 이 중에 아마 머핀 중에 일부는 개를 떠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턴 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뇌가 무조건 마구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패턴 분리라고 그래요. 비슷하게 생긴 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패턴 완성이고 요건 다른 거야 하고 분리하는 것이 패턴 분리죠.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패턴 분리가 좀 더 잘 되시는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패턴 완성과 패턴 분리가 실제로 이 동물 사회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호랑나비인데요. 이 호랑나비가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눈에 잘 띄잖아요. 네. 자, 눈에 잘 띄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천적한테 잡아먹기. 천적한테 쉽게 잡아먹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나비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뭔가 생존 전략이 있다는 거죠. 호랑나비하고 나방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나방이는 될 수 있으면 숨으려고 그래요, 안 보이게.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벽에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랑나비는 전략을 완전히 180도 바꿨습니다. 화려하게 해서 한번 잡아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새가 어린 새가 호랑나비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쉽게 잡아요. 잡아서 먹고 나서는 오바이트라고 그러죠. 구토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호랑나비 그 비늘에는 그 독소가 있어서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랑나비 한 마리가 희생되면은 다시는 이 새는 이 호랑나비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호랑나비를 위험하다는 생각과 이 호랑나비의 패턴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새들이 이 호랑나비를 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 자손들이 대신 유전자를 번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예. 여기 혹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계세요? 안 계십니까? 제가 카이스트에 초청해서 제가 굉장히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같은 아저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눈도 두 개고 코도 이렇게 가운데 있고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가 정말 뇌의 신비인데요. 이런 그 기능을 패턴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미묘한 차이도 이렇게 다르게 구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발달이 돼 있는 거죠. 특히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구별하실 것 같아요. 저거는 누구나 다 제일 다였어요. 정말 분리가 너무 잘 되는데요. 네. 이병헌 씨가 주연한 영화죠. 번지 점프를 하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여러분 내용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때 헤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어째서 넌 날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네. 사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그 영화 내용에서 보면 이 학생이 과거에 내 연인과 그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습관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속에서 자기 옛날의 연인의 그런 사랑을 패턴을 완성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사회에서도 정말 그 안타깝게도 패턴 분리가 안 돼서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손가락과 교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 모양 자체가 그 암컷의 등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 패턴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엉뚱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노벨상은 아니고 그 이그노벨상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그노벨이 그 무시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별로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네, 그런 발견해 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발견인데요. 이 그 호주에 사는 이 딱정벌레 계통은 그 이 맥주병을 보면 노란색 계통의 그런 걸 보면은 이 발정이 나서 이렇게 교미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가 이 종자 자체가 오렌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오렌지색만 보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교미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자,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패턴 분리가 안 된 거죠. 노란색 자극만 봐도 이 암컷이라는 그 패턴 완성이 돼서 그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패턴 분리가 안 돼서 그 폐가 망신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개똥벌레가 그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큰 개똥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큰 개똥벌레가 이게 지금 암컷인데요. 이 암컷이 지금 계속 신호를 내니까 다른 개똥벌레는 그게 암컷인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수컷이. 찾아와가지고 잡혀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암컷은 사실은 그냥 불을 냈을 뿐인데 그냥 먹잇감이 와서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암컷인 줄 알고 왔다가 잡아먹기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에는 이렇게 패턴 완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지능적인 건데요. 저기 보면은 나방이 암컷의 향기를 묻힌 저런 진액입니다. 야구공 같은 거를 이렇게 휘둘러 놓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컷 나방이 저 향기를,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유혹하는 거. 네, 유혹합니다.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돌리면. 유도하는 흔들게 되면은 컷이 와서 거기 탁탁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잡아먹는 그런 거미가 되겠죠. 못됐네. 그래서 기억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쉬나 조슬린이라는 여자 박사님이십니다. 그 이 박사님이 최근에 그 사이언스의 그 논문을 내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기억에 사용된 신경들을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기억이 그 연결된다는 이론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억이 있어요. 여기 요 신경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보세요. 서로. 예. 네. 제 다한증이 좀 있어서. 이게 그렇죠. 여기는 네 가지 신경이 기억이라는 그런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고 재환 씨하고 여기 이쪽에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잡으세요.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분은 나사에 관련된 기억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시나 조슬린 박사님의 그런 아이디어에 의하면은 신경세포가 두 가지 기억을 하는데 중복돼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낫을 봤어요. 그러면 연결돼야 되겠죠? 손을 잡아보세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여기 기억도 다 연결돼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손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낫을 보면은 여기 재환 씨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자도 같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수면 위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여기 낫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 신경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좀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와 동시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활성화가 되면은 낫을 보면 기억자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카필라노라는 그 캐나다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굉장히 그 멋있는 계곡인데요. 다리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굉장히 큰 다리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막 흔들다리인데요. 거의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편한 다리 끝에도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을 세워놓고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요. 아주 가느다란 다리 끝에서도 아름다운 여성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성. 그래서 두 가지 그룹을 비교를 해본 거죠. 큰 길을 이렇게 걸어와서 여성과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이 뭐 그냥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 어땠어요? 뭐 좋았어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그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그리고 좁은 길에서도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본 건 뭐냐면 나중에 실제로 전화가 온 거는 어느 쪽에서 많이 왔나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기하게도 이 그 큰 길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좁은 길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온 사람들은 마구마구 전화가 이렇게 쇄도를 한 거죠. 뭐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사실은 사랑이 뭘까? 우리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리를 건널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땀도 나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심장이 뛰네? 저 여성을 봤을 때 이게 사랑일까? 하고 나중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원리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연인들을 보면은 보통 뭐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명상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그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도 뭐 전통 찻집보다는 커피집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심장이 뛰고 막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항상 그 옆에 있을 때 그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패턴 완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뇌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그 헬렌 피셔 박사님이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는 그 욕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나도 사랑에 빠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게 욕정의 단계고, 그다음에 끌림의 단계는 뭐냐면은 목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웃포커스 되고 딱 그 사람만 보이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착의 관계는 뭐냐면은 그런 떨림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소위 말하는 그 정의 단계, 정으로 사는 단계. 이제 거기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 보니까 다들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욕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강의가 어렵네요. 예, 이게 또 다른 실험인데요. 칵테일 파티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여기는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네. 어느 정도로 안 들리냐면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이탈리아 말을 하고 갑자기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뀐 거를. 그런데 옆에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귀에 솔깃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될까요?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어디 사니? 905 이런 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주로 자기 이름이 나올 때. 그렇죠. 이름이 나올 때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성적인 단어가 나올 때. 여기 실험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 결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름과 성적인 그 단어와 같은 걸 달리 해석하면 우리 생존과
그 번식에 굉장히 그 민감하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그렇죠, 효진 씨? 잘 들리죠? 이름이. 네네.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맞아. 잠결에서도 이름 소리는 네,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잠결에도 계속 듣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비정상이니까. 이거는 저희 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결혼식장에 이제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놀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입장을 할 때 주변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걸 스캐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어떤 이쁜 분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가 봤을까 봐 그런 생각이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번 다시 마음을 다시 고쳐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벌써 우리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주변의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보는 그분이 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시선을 김상준 씨 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딱 시선을 고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선인들의 지혜인데 우리 전통 원래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그 유교식 전통 혼례에서는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야, 신랑. 진짜 지혜로우시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확실히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랑이 이렇게 그 눈빛을 이렇게 그 하는 게 안 좋으니까 가린 건지 아니면 신랑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걸어가는 거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도.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 분이 대신 끌어주시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오로지 나는 나의 신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혼이시죠? 네, 미혼입니다. 지원 씨? 네네. 한번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랑 입장시에. 아, 제가요? 아니면 경주마처럼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뇌신경회로가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이제 고개가 돌아가는 고정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고정행동 패턴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이런 나는 행동이 나온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몸매 좋은 남자를 보면 네. 그래요. 아까 벌써 떨고 계시는데요. 어쨌거나 특정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그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고정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 팀버젠, 그다음에 이 로렌츠 콘라드, 그다음에 칼 펌프리시 박사님들이 동물에서 이런 고정행동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왜 여러분 다 알죠?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를 보고 그죠? 마치 진짜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정 행동 패턴들이 많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구지성 씨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똑같은 분 아닌가요? 네. 근데 좀 김효진 씨는 어떤가요? 저는 왼쪽 사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난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면 문천식 씨, 왼쪽 사진이 더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재환 씨. 저도 왼쪽 사진이 좀 더 좋아. 예, 이게 실제로 논문에 나온 실험인데요.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실험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50대 50, 뭐 다 착하게 보인다, 이쁜 애 이렇게 보이는데요.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 예,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드시는데요. 왼쪽 사진이 그 가임기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 사진이 에이, 설마. 정말입니다.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 네,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드시는데요. 왼쪽 사진이 그 가임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 사진이 에이, 설마. 정말입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남성들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몰랐어요? 그 남성의 뇌가 그만큼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난 남성적인가 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효연 씨는 패턴 분리가 되게 잘 되고요. 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석 능력이 되게 탁월하십니다. 제가 과학을 하셨으면 제가 대학원생으로 받고 싶은데요. 지금도 괜찮나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학하는 데 중요한 능력입니다.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또 다른 건데요. 그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여성의 선호도, 이 오렌지색은 남성의 선호도인데요. 남성들은 주로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성들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고, 여성들은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남성을 선호하게 되죠. 주로 그 20대 남성들은 그 20대 초반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30대 남성들도 20대 초반 여성을 40대 남성. 저도 40대지만 20대 초반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다못해 10대한테 물어봐도 이게 인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관계없이 이제 그런 선호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실험인데요. 그 모르는 남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당신이 언제 나쁜 생각을 한번 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그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지 1시간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서 정말. 벌써 그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이미 평균치를 넘어섭니다. 모든 남성들이 내가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여성들은 신중하죠. 적어도 이 0, 제로선을 비롯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제 지나야 이제 그만큼 이제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 뭔가 약간 조급해 보이고 뭔가 신중해 보이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어디서 올까? 결과적으로 이제 남자 여자의 뇌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뇌는 계산이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효진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전체적인 이 아름다운 동화의 공통적인 결론이 뭔가요? 일단 남자가 능력이 많죠. 예, 네, 다 그렇죠. 왕자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왕자님이래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슬리핑 뷰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고 있었어요. 허락도 안 받았어요. 예. 근데 키스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성추행인데 용서가 되는 이유는 왕자님이시잖아요. 왕자님이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원래 원작에 보면은 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원작에는 그렇게까지도. 원작에는요? 그다음 뷰티 앤 비스트.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흉측하게 생겼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괴물이지.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왕자님이니까. 원래 왕자님이셨죠. 그죠? 돈이 많은 왕자님이셨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억울한 게 개구리 왕자. 이건 개구리잖아요. 그죠? 이건 개구리잖아요. 이거는 척추동물 중에서도 제일 하등한 양서류예요. 양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용서가 되는 이유는 왕자님. 왕자였다는 거죠. 나중에 왕자로 환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데렐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왕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하나 벗어놓고 적극적인 남자의 패턴 완성을 활용을 하죠. 이 백설공주 이야기도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죠? 일곱 난쟁이가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이용만 당한 왕자님을 찾아서 떠나는 백설공주 이야기. 예,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게 보는 기준이 다르다. 여성의 눈은 보다 신중하고 정말 그 어떤 능력, 남성의 그 외모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오늘 강의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 예.